두리아페 야구 최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가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한화와 롯데가 정말 지긋지긋한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화는 6연패 중이었고요. 롯데는 무려 12연패, 그중에 2무 있었으니까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건데요. LG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면서 LG는 이제 선두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25경기 안팎 정도 남은 KBO 리그, 오늘은 중위권 판도 위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순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LG가 선두고 2위 한화와 이제 5.5경기 차입니다.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요. 3위부터 8위까지가 대혼돈인데요. 총 승차가 3.5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3위 SSG가 선두에 13.5경기 뒤진 3위인데 공동 4위인 KT와 롯데에 겨우 0.5경기 차예요. 그러면 3위부터 8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6위 NC가 공동 4위와 한 경기 차고요. 7위 삼성이 1.5경기 차로 바짝 붙어 있고. 그렇죠. 8위 기아가 이제 공동 4위와 3경기 차인데 여기도 이제 뭐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요즘 매일 봐야 되죠. 예, 네. 시간대별 예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 쪽에는 오후에나 늦은 오후에나 비가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테토남 아닙니까, 대표적인 우산 안 가져왔죠. 그냥 우산쯤이야. 뭐. 네, 두고 원망. 양산은 어떠세요? 양산은? 양산 뭐 가끔 쓰긴 하는데요. 양산은 오히려 네, 쓰신다. 어쨌든, 테토남스럽게. 하여튼 지하철에서 네. 딱 밖으로 나오니까 막 쏟아지는 아, 거예요. 오늘 그랬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한 200m인데 그 정도 되죠. 그때부터는 애견남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산을 사야 되나, 내려가서 다시 그 편의점 가서 한 10분을 망설이다가 네.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질 때 좀 왔어요. 조금 맞고.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상이변으로 일기예보도 어렵죠. 그런데 어렵죠. 그 기상청 기상예보관님들이나 네. 저희들이나 프로야구 해설위원이나 올해는 정말 동병상련 아닌가. 진짜 못 맞춘다.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주까지 네. 기압골의 영향으로 굉장히 잔뜩 흐려있던 하나와 롯데. 기압골의 영향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기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팀이 어쨌든 벗어났어요. 연패 벗어났어요. 끊고 네. 반등할 그 계기는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좀 길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두 팀 다 그랬고요. 이용균 기자가 지난 주말 그 대전 시리즈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유심히 봤습니다. 예. SSG와 한화의 경기. 일단 특히 이제 한화가 연패를 끄는 23일 경기, 토요일 경기였죠. 이제 그때 뭐 KBO 리그 전체 뭐 1000만도 넘고 한화 구단은 100만 관중도 돌파하고 그때 창단 이후 처음으로 그런 경기였는데, 경기 전체적으로 한화 벤치가 굉장히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야구를 추진했다. 연패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선수들도 보여줬지만 벤치에서도 좀 보여진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 뭐 한화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23일 대전 SSG와의 경기에서 선발 황주서 선수가 정말 눈부신 호투. 시작하자마자 무사 2-3루 놓고 시작했는데 점수 안 주면서 연속 삼진 4개 잡고 그렇게 초반 위기를 겪고 난 뒤 어려운 흐름을 반등해 나가는데, 그때 중요한 게 희생 번트 작전이었어요.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까지 번트를 대는 감독인가 싶을 정도로 번트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령탑이었는데 올해는 그죠? 좀 많이 되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특히 23일 경기는 굉장히 열심히 번트 작전을 댔어요. 심지어 2-0으로 앞선 8회 상대 실수가 나오면서 무사 1-2루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4번 타자 노시환에게도 번트 작전이 나오더라고요. 8회 2-0이면 이 정도면 4번한테는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번트 작전이 나. 물론 번트가 되진 못했어요. 노시환 선수가 번트 실패하고 오히려 그 다음 공에 이제 폭투가 나오면서 이제 대량 득점이 벌어져서 5-0으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 기존의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그런 야구를 보여줬고,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때 SSG 선발이 화이트였거든요. 화이트가 그렇죠. 굉장히 좀 길게 던졌는데 화이트의 번투 수비가 좀 약하다 그래요. 그런 것까지 노린 이제 경기 전 준비가 있었고, 실제로 화이트가 실책 하나 실수 하나 나오면서 점수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화가 굉장히 어떤 연패 탈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가을 야구 준비를 위해서 디테일을 엄청 신경 쓰는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상문 투수 코치도 마운드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이 투수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좋은 흐름 속에서 좀 큰 타구, 잘 맞은 타구가 나오면 바로 마운드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돌다리 두드리는 듯한 경기 운영을 했다. 포스트 시즌 운영이랑 비슷했네요. 미리 준비하는 느낌도 예. 들었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경기를 치러 나갔고 결국은 연패 탈출 뒤 연승에 성공했다. 그렇군요. 이게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장면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경기를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짚고 넘어갈 장면도 보였어요. 맞습니다. 예. 여전히 어땠습니까? 예. 그런 어떤 벤치의 세밀한 움직임에 뭐랄까 한화 선수단이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한 느낌, 예. 디테일에서 실수들이 좀 나왔는데요. 한 점 싸움에서 흐름을 더 어떻게 도망가느냐, 한 점을 더 뽑느냐,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제 남은 경기 시리즈 마찬가지로 가을 야구에서도 7회에 귀중한 2점째를 상대 실책에 희생 플레이 더해서 뽑았는데 이어지는 1사 3루에서 초구 스퀴즈 작전이 나옵니다. 네, 그때 타석에는 이원석 선수 그리고 3루에는 이제 대주자 황영욱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초구의 바깥쪽 화이트 선수의 커터가 좀 약간 존에서 빠지긴 했어요.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스퀴즈 작전이 나오면 세이프티 스퀴즈 작전이라면 이제 타자가 딱 번트를 대는 순간 3루자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컨택 플레이죠. 이게. 컨택 예. 플레이에 가까운 플레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빠졌다고 생각했으면 방망이를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스퀴즈 작전이 나온 상태에서 번트 헛스윙이 나오고 그리고 3루 주자가 한두 발 스킵했다가 3루 견제, 포수의 3루 견제에 걸려서 3루에서 아웃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이거는 타석에서의 움직임도 좋지 않았고 3루 주자의 움직임도 모두 좋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완전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수어사이드 스퀴즈라는 표현 쓰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적극적인 스퀴즈, 어그레시브한 스퀴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투수가 공을 던지자마자 네. 3루자 그냥 뛰어 들어오고 번트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예. 이런 작전이 옛날에 표현은 이제 자살 스퀴즈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어사이드 스퀴즈라고 그러고 세빈하게는 이제 세이프티 스퀴즈라면은 일단 타자가 번트되는 걸 장면을 확인을 하고 3루자 스타트를 하는 건데 작전상으로는 세이프티 스퀴즈가 나왔다고 하고 그렇게 됐다면 이도현 선수는 헛스윙을 하면 안 됐고 황명욱 선수는 스키 동작을 좀 조심해서 안 맞았으니까 3루 귀를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실패했다. 오늘 뭐 이용균 기자 잉글리시 굉장히 많이 쓰네요. 어그레시브, 뭐 수어사이드, 예. 수어사이드 옛날 표현인데. 네, 뭐 엘레강스 번트 뭐 많이 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해지고 있어요. 예, 저는 지난 주말에 네. 저희 이용균 기자가 아니 이정호 기자 야구 덩치는 좀 비슷해요. 네, 야구 네. 일진이고 야구 팀장이고 지금 좀 뭐 하나 담당이죠. 네. 대전 출장에 가서 네. 그 하나 경기를 좀 가까이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일찍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장을요. 그래서 제가 네. 역시 안성욱장 닮아서 다들 얼리버드입니다. 그 전화를 걸어서 네. 조금 이렇게 그 뒷얘기 같은 거를 좀 알고 싶어서 네. 또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 은밀한 취재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직접 취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종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말에서 취재를 하면서 네. 선수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뭐 최은성, 노시안 같은 주력 선수들과 대화를 하면서 네. 이런 느낌 받았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굳이 1위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는 인상 예,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게 사실은 벤치에서 움직임도 그렇지만 네. 고참이나 주력 선수들이 뭔가 그런 급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1등 해야 돼! 막 이러면. 그럼 젊은 선수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급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에는 상대적으로 큰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적어요. 좀 적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정심을 갖고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5.5경기 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2위도 괜찮다는 심정, 뭐 우리는 2위야 이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심정으로 작년 시즌을 치르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사실 LG도 네. 후반기 막 들어갈 때쯤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하나가 선두였고 5게임 반 차였잖아요. 지금 거꾸로였죠. 예, 그래서 네. LG도 뭐 감독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2위에도 괜찮어 이런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플랜 B로
2위로 올라가서 피오부터 펼쳐가서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그림도 하나 잡아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안국장 안성원 예.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저 에르난데스를 이제 포스트 시즌 가서 예. 플레이오프도 하게 되면 맞습니다. 지난해처럼 약간 길게 예. 쓰는 불펜으로 예. 이런 전략까지도 예.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2위라도 괜찮다는 내부의 계산이 있으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죠. 하나가 지금 그 정규 시즌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는 사실 기대보다 엄청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 출발선을 생각하면요. 출발선은 뭐 5강 예. 정도가 맞습니다. 목표였고 예. 잘하면 3위가 갈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예. 이런 얘기였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장 5위 밖으로 놓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랬나요? 예, 아주 막 일기예보로 얘기 시작했는데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나도 그런 욕심보다는 초심. 네. 초심에 더 그 방향성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자녀 시즌 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내부적인 분위기도 저도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은 2위를 잘 유지해서 힘을 축적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좀 있고 페이스를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초심대로 좀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경기 플레이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3연전이 남아있잖아요 LG와의. 그렇죠. 그때 승차가 좁혀져 있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고 그 전까지 무리해서 경기를 끌고 가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게 전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경기에서는 스퀴즈 실패하면서 3대4 아웃이 됐잖아요. 그렇죠. 24일 경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4대2로 앞선 6회 말 2점 차니까 한 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1-4-1-3 내에서 또 세이프트 스퀴즈 작전이 나와요. 당시 타석에는 심우준, 3루 주자 김태현이었는데 심우준 선수가 이번에는 공이 빠졌다 보고 헛스윙을 하지 않고 방망이를 뺍니다. 네. 방망이를 뺐고 3루자 김태현 선수도 스킵 동작 하다가 방망이 빠지는 거 보고 귀루를 바로 해요. 그래서 SSG가 바로 3루로 던졌는데 김태현 선수는 세이프 타임으로 슬라이딩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공이 살짝 뒤로 빠지거든요. 많이도 안 빠져 한 3-4m 정도 빠졌고 3루수 최종 선수가 허드석 뛰어갔는데 그 사이에 김태현 선수가 홈으로 대쉬를 해서 세이프가 되는 장면. 이 장면이 그 디테일적에서 굉장히 나아진 것 같다. 그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타자도 제 몫을 하고 3루자 김태현도 정확하게 귀로 했다가 공 빠지는 거 보고 과감하게 홈으로 들어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다. 한 점 싸움에서 우리가 작전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가 내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한 장면을 더 예를 들었는데요. 23일 연패 끊을 때 황주서 선수가 굉장히 큰 호투를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포크볼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날은 커브가 키였어요. 느린 커브가 정말 SSG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어 놓으면서 좋은 호투를 펼쳐줬는데 그게 이제 이전까지의 황준서의 모습과 좀 달라진 측면. 여기에 이재원 선수가 볼 배합을 굉장히 어떤 커브를 잘 섞는 이런 걸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재원 선수가 이전에도 황준서가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고 그 부분이 황준서 선수와 얘기와 잘 돼서 이날은 황준서 선수도 경기 끝나고 이재원 선배 볼 배합을 잘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볼 배합의 디테일, 커브가 정말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잘못 던지면 큰일 날 수 있는 공이고. 큰 거 맞을 수도 있고. 요거를 그렇죠. 잘 활용해서 황준서도 이런 볼 배합의 디테일을 익혀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큰 경기에서 약간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다. 이러면 한화의 어떤 디테일 야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남은 시즌 그런 걸 준비할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위를 욕심내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화도 뭐 내부적으로는 뭐 2위로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무리도 회복세인데 김서현 선수가 3자 범퇴로 25일 경기 세이브 거두거든요. 그동안에 좀 흔들렸었는데 최고 구속 157까지 찍었고 슬라이더를 존으로 던져 넣는 공들이 몇 개가 포인트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헛스윙을 유도하는 공이 아니라 존에 집어넣으면 스트라이크를 잡아냈고 마지막 승리를 확정짓는 아웃카운트도 슬라이더 루킹 스트라이크였고요. 맞습니다. 요 점도 김서현의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서현 선수가 저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가 주목인데 네.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을 수 있으면 패스트볼을 굉장히 뭐 유인구가 될 수 있고 자신 있게 던질 수 있거든요. 제가 저 하나 투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몇 위로 가을 야구로 갈지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끔씩 보면 타구단에서 하나가 포스트 시즌에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근데 포스트 시즌 가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메디로 가서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예, 근데 하나가 가을 야구에서 투수 쪽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일 거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관계자들이나 이제 그 많이 가을 야구 경험한 분들 얘기죠. 그러면은 특히 하나가 그 폰세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죠. 1차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을 야구에서는 그 1선발의 그 무게가 굉장히 크고요. 크게 작용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포스트 시즌은 뭐 2위로 가든 3위로 가든 4명만 필요하잖아요, 선발이. 그렇죠. 예, 어떨 때는 뭐 3명만 쓰기도 예, 하지만 네. 4명이 딱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폰세, 와이스, 유현진 3명을 두고 네. 일단은 뭐 문동주 선수가 4번째 자리에 포진해 있지만 네. 그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엄상백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조금 더 컨디션을 봐야겠죠. 네. 그럴 경우에 그리고 또 황준서 선수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위력적이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깜짝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문동주 선수가 되게 강력한 구위를 갖고 있는데 뒤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뭐랄까요 아이디어랄까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옵션이 여러 가지가 생기겠네요. 예, 어떻게 쓰고 말고는 사실은 하나 벤치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만큼 단조롭지 않고 다양하게 갈 수 있다. 이건 하나의 그 가을 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연패권은 한화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팀이죠. 롯데. 예. 드디어 지난 일요일 12연패를 끊었습니다. 데이비슨 이후에 승리가 없었는데 예. 저희가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한 벨라스케즈가 드디어 승리를 따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패 끄는 일요일 경기였죠. 네. 저는 수은갑은 그 톱 타자로 나온 박찬영 선수. 얘기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네. 네. 그 선수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그 일요일 선발은 당초의 순서대로라면 NC 에이스 라일리가 나오는 그렇죠. 차례였죠. 자칫 뭐 롯데 입장에서는 12연패 이후에 맞는 경기였기 때문에 더 압박감이 클 수가 있었는데 그 NC 선발로 대체 카드인 이준혁 선수가 올라오죠. 네. 그런데 이준혁 선수가 올라오고 롯데 선발로는 벨라스케즈. 예. 이럴 경우에는 롯데가 선취점을 내고 도망가지 못하면은 오히려 경기 중반 이후에 불안해지고 압박감이 더 커지기 맞습니다. 마련이거든요. 꼬일 수 있어요. 네. 예, 선발 그 높이 차이가 클 때는요. 그러니까 근데 이래 시작하자마자 박찬영 선수가 그 이준혁 선수 초구 패스트볼을 그대로 잡아당겨서 그 1루수 키 넘기는 2루타로 연결했어요. 사실 그 상대 선발이 일종의 대체 선발이고 예, 예. 이준혁 선수고 그리고 박찬영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가 예. 아니잖아요. 게다가 1번 타자로 나왔으면 대개는 초구 보는데 그냥. 예, 그러니까 혹시나 뭐 제구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톱 타자니까 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 과감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일요일 경기에서 뭐 5타수 4안타 4타점 올렸고요. 1회 안타로 또 롯데가 3점을 먼저 얻으면서 벤치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감을 좀 덜어내면서 경기를 시작한 거죠. 벤치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가 맞습니다. 안도감을 가지면서 예, 플레이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점수가 많이 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영 선수가 뭐 상위 지명으로 뭐 정식 드래프트를 통해서 롯데 입단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 5월에 육성 선수로 롯데 입단을 했고 독립야구단이죠. 네. 화성 코리오 네. 출신이에요. 그리고 잠깐은 또 불꽃야구 김성근 감독님 지도도 받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화성 코리오 신경식 감독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올드 팬들은 잘 아시는 학다리 신경식. 그럼 여기 네. 오비 베어스 원년 우승 멤버시고요. 3할 타셨죠? 그렇죠. 네. 그 아마 좀 나이 좀 드신 올드 팬들은 그 신경식 그 당시에 일루수 흉내 많이 내셨죠. 다리 쫙쫙 네. 굉장히 가래톱 부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인들은 그런 자세인데요. 네. 신경식 감독 그 말씀으로는요. 네. 박찬영 선수가 그때 함께 있어 볼 때 기질적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거침이 없대요. 그러니까 초구에 확 돌릴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그 지난 그 6월 19일인가요? 한화전에서 네. 그 프로 첫 타석을 들어서는데 그 타석에서 안타를 쳐요. 얼마나 사실은 밖에서 보면 긴장될까 저 선수가. 그럼요. 롯데 유니폼을 입고 그 관중 많은 데서 독립 야구단이 게임하는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선수 뭐 대차네 당차네 이런 느낌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기질이 있대요. 그리고 네. 아마 김태형 감독이 그런 부분을 읽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예, 그리고 타격 폼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살짝
그 뒤로 누운 듯하면서도 네. 누운 모습 보면 그 은퇴한 지금 해설위원 이대영 선수 약간 닮기도 네네네네네. 했는데 그 약간 숙이고 앞으로 약간 숙여요. 방망이 나올 때도 약간 숙이는 모습. 이게 좀 뭐랄까 이상적인 그 스윙 자세는 아니거든요. 교과서랑은 좀 예, 거리가 있죠. 네. 앞으로 좀 숙이게 되면은 그 타격 전문가들 대부분 말씀하시기로는 몸쪽 공에 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간 확보가 안 되고요. 그렇죠. 각이 잘안 그리고 나오죠. 수굴이다 보면은 회전력이 떨어지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서서 치더라도 회전력이 없지만 이용민 기자 뭐 사회인야구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선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신경식 감독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손을 볼까 하다가 근데 박찬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쳤대요. 그래서 그 살짝 작은 팁만 주고 오히려 그 큰 부분에 손을 안 댔는데 네.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 타격 폼에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예, 타이밍, 그러니까 타격 폼이니까. 일요일 첫 타석에서 그 빠른 공 받아쳐서 일루수 키 넘기는 이루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에도 비슷한 공을 받아쳐서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그 일루수 키 넘기는 이루타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몸쪽 높은 쪽 패스트볼, 네. 또 하나는 네. 몸쪽 파고드는 슬라이더였어요. 그 타격 폼만 계산을 하면은 약점이 돼야 되는데 이 선수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자, 박찬영 선수의 뛰어난 활약으로 일단 초반 승훈이 잘 풀렸고 예. 그리고 이어서 벨라스케스가 잘 던졌죠. 벨라스케스가 연패를 끊었습니다. 롯데는 8월 6일 데이비슨이 6이닝 1실점으로 10승째를 거둔 다음 기아전 이후에 15경기 만에 승리를 따낸 건데요. 야, 정말 어려운 경기 승리 벨라스케즈의 물론 3점을 얻고 시작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토구를 펼쳐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일요일 네. NC전이죠. 6이닝 6안타 4실점.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일단 3경기 성적은 14이닝을 던져서요. 평균 자책은 7.71입니다. 네. 기대만큼은 수치가 따라주지 않고 있죠. 제가 현장 나가서 롯데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대다수가 너무 과감한 선택이다.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교체를 단행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10승 투수를. 예. 네. 어쨌든 마지막 날 10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만한 투수를 바꿨을 때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롯데가 지금 그 교체 시점에서 높은 곳을 보고 있었다. 이거가 좀 반증하는 그런 단면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아직 좀 걱정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뭐 경기력이 예. 압도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 특장점은 경쟁 무기는 포심 패스트볼인데요. 네. 저는 이 선수 왔을 때 구위나 뭔가 구종의 레퍼토리 같은 거를 제가 살펴봤을 때 물론 뭐 체인지업 같은 변화 구종도 있지만 올해 키움에서 뛰고 있고 뭐 두산 KT에서 좋은 그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네. 알칸타라 선수. 이 선수가 한 5, 60%의 포심을 던져요. 맞아요. 그리고 네. 올해 이 선수 좀 평성을 찾아보니까 150.5kg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심이. 네. 근데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벨라스케즈는 그 3경기 평균 구속은 포심만 볼 때 그 148.2kg예요. 150이 좀 안 되죠. 물론 RPM 회전수는 그 구속에 비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와야 이 선수에 대한 뭔가 그 설렜던 마음, 기대치를 충족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선수가 이제 일요일 경기에서도 홈런 2개 맞았는데 김주원 선수 그리고 데이비슨한테 맞았죠. 두 구종 모두 포심이었어요. 아마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것 같아요. 예.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좀 포심이 좀 깨끗하지 않냐 예. 이런 우려가 조금 예. 나오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구단 관계자가 예전에 그 LG 떠난 에르난데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 교체한 게 그 이유가 데이비슨 선수가 뭐 롯데 내부에서 보기에는 충족하지 않은 거, 눈높이 차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비슨이 5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평균 5.2이닝을 던졌고요. 평균 자책이 2.45였습니다. 근데 6월 이후에는 평균 자책이 5.20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이런 거 고려하면 예. 교체를 해야 되나 생각은 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네. 6월 이후만 보자면은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졌던 거죠. 김태형 감독이 투구수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회까지만 던지게 하고 불펜으로
교체를 하거나 맞아요. 이런 네.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지금대로라면 지난 일요일까지의 벨라스케즈라면은 데이비슨과 큰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페이스를 올려야 되고 아마 벨라스케즈도 구단에서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기대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치 이런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농담으로 뭐 김태형 감독이 뭐 완봉하고 와라 이런 데 얘기한다는데 네. 뭐 셧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 아마 거기 갖고 있을 테고 이 선수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포심 평속이 평균 구속이 93마일에서 94마일 사이였거든요. 네. 150 초반대잖아요. 그 정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아마 공인구 때문에 어떤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마 벨라스케치의 본연의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예. KBO 공인구는 사실 손에 쫙 달라붙고 뭐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네. 회전수도 올라가고 구속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근데 선수마다 좀- 선수별로 그리고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네. 어떤 공인구가 좋아요, 이용균 기자는? 저는 KBO 공인구가 아, 공인구가 좋아요. 예. 옛날에 그 뭐 연식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은데요. 뭐. 실밥 필요 없잖아요. 찐뽕. 변하고 안 던지는. 네. 예, 넘어갑시다. 길어지고 있어요. 예. 일단 좀 전에 저희가 한화 말씀드릴 때 한화는 이제 1위에 너무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예. 2위 쪽도 괜찮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지금은 예. 롯데는 지금 무슨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당장 지금 5강권에서 버텨서 살아남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스타 휴식기로 돌아가면은 롯데는 분명히 2위 이상을 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투수 외인 교체를 한 것도 그렇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금은 막 너무너무 막 달려가고 있는 과속하고 있는 LG가 LG, 네. 그렇게 탄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도 알게 모르게 리스크가 있었고요. LG 선발 좀 약해진 거 아니야? 라는 얘기와 함께 네. 공격력도 좀처럼 안 올라오고 있네 이런 걱정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어느새 이제 공동 4위고 네. 그리고 2위 하나와는 8게임 반차입니다. 현실적으로 2위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렵다. 네. 예, 이건 냉정한 좀 진단이고요. 경기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3위 자리를 다시 회복해서 그 위치에서 가을 야구를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작년 시즌을 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김태형 감독 본인도 아마 그 12연패 14경기 동안 무승 아마 20라면 20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KBO 리그에 많지 않은 청부사잖아요. 예, 그런데 야 아마 그 본인의 계산에서 어긋난 시간이었을 텐데 김태형 감독이 6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갔던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3위로 간다면은 준 플레이오부터 시작을 하고 그 가을 야구에서 다시 붐업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벨라스케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벨라스케즈가 본연의 구위만 회복하면은 가을 야구는 속도의 게임이잖아요. 공도 빠른 투수, 그 위압적인 공을 갖고 있는 투수들이 빛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김태형 감독 특유의 그 뭔가 가을 DNA 여기에다가 그런 롯데 야구가 조금 12연패 동안 잃었던 자존심을 회복할 시간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김태형 감독이 가을 야구에서 한 13명, 14명 정도만 데리고 하는 야구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예, 딱 액면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쫙 끄집어내는. 예, 커튼 하나 뒤에 딱 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3, 4, 5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밑에 있는 8위까지도 4강, 5강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니까. 기아가 좀 부진하지만 SSG가 버티고 있고 KT, NC 올라오고 삼성도 회복세고요. 지금 중위권 싸움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뭐 일요일에 네. 먹임없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렇죠. 또 쌍끌이 한번 하셨죠. 오늘 처음 네. 얘기했네요. 오늘 그 많이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강철 감독, 네. 이강철 감독님 좀 오래 배웠어요. 제가 근데 그 이강철 감독이 가을에는 그 시그니처처럼 그 미디어 기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가을에 늦게까지 오래오래 봅시다. 예. KT는 가을에 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막. 네, 뭐 한국 시리즈까지 보자는 얘기인데요. 네. 덕담이죠, 덕담. 이제 본인이 먼저 꺼내시는 건데, 제가 그래서 뭐, 가을이 조금씩 오네요 하면서 오늘 뗐더니, 이강철 감독이 그 해태 타이거즈 선수 시절에 10년 연속 10승을 했는데, 예, 뭐 이거 유일한 기록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장면을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10년째 10승을 할 때는 1998년 그 해태 유니폼을 입고 15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승을 여유 있게 돌파를 한 건데, 네.
딱 10승을 한 해가 95년과 96년이었는데 95년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최종전이 하나와 경기였는데 네. 마지막 날 등판을 해서 그 1점 리드 상황에서 내려와서 떡아웃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당시 불펜의 송유석. 송유석. 네, 송유석 선수 투창 피칭에 네, 마술사였죠. 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두근두근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10승이 완성되느냐 안 그 되느냐.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달성을 했죠. 그렇죠. 10년에서 10승이 됐는데 그게 가만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강철 감독이 왜 갑자기 그 해피엔딩 히스토리를 꺼내나 봤더니 이강철 감독이 지금 그 KT 감독을 그 지봉을 잡은 다음에 2020년부터 네. 그 5년 연속 그 가을 야구에 진출했죠. 지금까지 갔죠. 예. 네. 그래서 올해가 6년 연속 PS 진출 도전인데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계속 간다. 예, 연속기로. 예, 올해 KT가 그 뜻대로 잘 안 풀렸죠 시즌이. 그렇죠. 뭐 외국인 선수만 보더라도 로하스와 쿠에바스 선수가 뭐 부상과 부진으로 맞아요. 떠났고 네. 또 헤이스수 네. 선수도 거의 리그 톱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그 역량을 보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대만큼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려움이 여러 각도에서 많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공동 4위 차를 네. 올라왔어요. 다시 만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경기가 네. SSG, NC를 만나더라고요. 또 마지막까지 순위가 안 정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네. 3, 4, 5위 이쪽이 마지막에 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계산을 이강철 감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KBO가 참 잔여 일정 잘 짭니다. 예, 그러니까 LG 하나전보다 이 시리즈 요 카드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면 뭐 타이브레이크가 안 생길 예. 이란 법도 예.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KT는 생각대로 잘 안 풀리긴 했지만 안현민이라는 보물이 또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두산 떡아웃에 갔다가 그 KT 원정 그 떡아웃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박경수 코치와 안현민 선수가 한참 뭐 얘기를 뭐 약간 승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극상인가 했더니 내용이 네. 박경수 코치는 현민아 오늘은 그냥 쉬어. 그냥 앉아 있고 저 들어가 있어 하는 그 지시고 안현민 선수는 네. 조금이라도 하고 겠다. 그 스트레칭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나가서 뭐 움직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현민 선수가 잔부상이 좀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종아리에 뭉침이 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다리를 보니까 뭐 테이프를 여러 군데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뭐 박경수 코치도 이날 그 안현민 선수 물어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던데 KT 내부에 안현민 선수를 겪어본 그 관계자들한테 그 이름을 꺼내면은 모두가 칭찬을 해요. 진짜로 안현민 선수가 KT에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선수로 보여요. 자, 그럼 오늘 KT 잠시 가졌으니까 예, 예. KT와 함께 두산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야, 두산이 네, 진짜 LG 다음으로 쫙 예. 좋다가 예. 이번에 KT한테는 조금 끊겼는데. 후반기만 보자면은 LG 다음 어려운 팀이 두산이었죠. 네. 다른 팀이 생각하기에 정말 성적이 좋았는데 두산이 그 KT를 만나서 어쨌든 세 경기를 모두 내주고 5강으로 가는 그 사다리가 일부 파손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멀어졌어요. 가능성을 좀 읽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뭐 사다리가 끊긴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날 그 경기를 했던 이강철 감독도 두산 젊은 선수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정 감독실에 가봤더니 그 이강철 감독이 전날 경기 그 영상이 TV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 선수들 뭐 윤태호라든가 투수 네. 살펴보면서 좋다고 이런 정도 이제 평을 하던데 제가 그 두산 그 떡아웃 뒤쪽에서 양의지 선수를 잠깐 만나서 이제 두산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봤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좀 만났죠. 사실 양의지 선수가 좀 그냥 보통 선수는 아니죠. 기자로 따지면 뭐 대기자나 선임 기자 그 정도 되죠. 네네네. 논설위원 그 정도. 예. 근데 화장실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으면서 서로의 청결을 확인한 다음에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후배 얘기들 좀 물어봤어요. 젊은 선수들이 네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냐,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선수들의 경우에는 결과, 승리가 성장의 특효약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 성적뿐만 예. 아니라 팀 성적, 팀의 승리.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일수록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승리든 결과든 안타든 그걸 확인하면서 네네.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기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도 그 뭐 지금은 대선수지만 네.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주전이 되고 네. 뭐 KBO 리그 거의 레전드급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어린 선수들이 와서 잘하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재능 이거는 두산 그 한참 황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의 재능 못지않게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재능은 충분하다. 예, 양의지 선수가 다 봤잖아요. 양의지 선수가 게다가 선수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훈련하는 분위기도 조성이 됐대요. 예,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양의지 선수가 그 제가 뭐 어린 선수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더니 베테랑 선임 막 예. 아주 높아서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양의지 정도면. 예, 양의지 선수가 두산에서도 그렇지만 리그 전체에서도 뭐 롤모델 거의 1위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식 집계는 없지만 닮고 싶어하는 뭐 스윙, 메카닉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엄청 벌었고요. 예, 맞습니다. 왜 돈 얘기를 돈 많이 벌고 싶다 나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롤모델이니까. 예, 네. 근데 좀 방향이 이상한 데로 올라가네요. 예. 저희는 또 순수 내용을 야구, 찍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두산 후배들은 덜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좀 높은 선배고 굉장히. 예, 이게 네. 뭐 내부에서는 더 어려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타고 다니는 선수들이 와서 많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네. 사실 코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조용히 조금 은밀하게 팁을 주고 싶은 경우는 조금 접근도 그 본인이 먼저 하나 가서. 봐요. 살짝 그런 얘기를 그냥 돌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선배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예, 맞습니다. 어려워하는 후배들한테 직접 다뤄서 너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린 선수들 좀 보셨어요? 양의지 선수 말고. 그렇습니다. 예, 좀 두산에? 많이 보죠. 저는 그냥 눈에 보이면 바로 가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안재석 선수가 딱 서 있더라고요. 훈련 끝나고. 그래서 레이더에 제가 걸렸군요. 네, 이 선수 군에 갔다 와서 10경기만 지금 뛰었어요. 지금 10경기. 예, 네. 그런데 34타수 14안타, 타율이 4할 1푼 1입니다. 타율감 좋네요. 예, 이 선수 현역 다녀왔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돌아온 다음에 성적이 좋으니까 대부분 조명한 것이 벌크업한 몸 상태, 15kg를 근육으로 늘렸다. 몸이 커졌다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체력이랑 뭔가 힘이 좋아진 거 아니냐 했더니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야구 체력은 그 군에 가기 전보다 좋을 리가 없는 거고 지금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네. 뭐 사실은 그 안재석 현역 갔다 왔잖아요. 안재석 네네. 병장이 그 운동원 군에 가서 했지만 아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팀플레이 그러니까,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서 왔다기보다는 머리를 비워서 온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예. 군대 가서 네. 뭐 아마 상념을 버리고 온 시간, 예, 관물대에다가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장에 있어서 네. 그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은 선수 입장에서는 젊은 선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그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렇죠. 야구라는 게 플레이하는 시간보다 플레이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생각이 길고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내가 못 치면 어떨까. 지난 타석에서 투수가 내 몸쪽으로 슬라이더를 3개 연속 던졌는데 이번에 던질까? 이번에 못 치면 3경기 연속 무안타인데 아마 2군 가는 거 아닐까? 또 그리고 뭐 저 이용균 기자 오늘 현장에 나왔던데 나만 보면 좀 굉장히 좀 뭐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데 오늘 못 치면 또 쓸 텐데 나 진짜 신경 쓰이네 이런 경향도 생각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용균 기자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멘탈이 예.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는 그 야구 고위 관계자로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드래프트가 된 선수들은 사실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뭐 각자 자기 학교에서 거의 1, 2등을 했던 선수인데 프로에 오면 입단 동기들도 잘하고 그리고 선배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오는 심리적 방황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아주 커서 그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던 습관, 좋지 않은 습관들도 막 생기고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 구단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퓨처스에서 선수들의 어떤 심리 관리,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재혁 선수도 군대를 다녀오면서 비워놨다는 얘기. 예.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머리가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4할 1푼 예. 1리를 칠 수도 예. 있고요. 자, 지금 점점 더 이제 정말 기상 예보관님들도 힘들지만 프로야구 해설위원들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뀌는 시즌이 아마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지 예. 않을까 생각해 예.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흥미진진한 KBO 리그 예. 열심히 취재해서 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맞습니다. 뭐 가을 야구로 가면서 저희가 또 이제 예상을 할 텐데 이용균 예보관이 한 번이라도 적중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확률로 해야 되나? 45% 확률 뭐 이렇게 좀 무난하게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저희는 프로야구의 재미있는 소식 깊이 있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